안녕하세요. 백세생활백과 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백세생활백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자녀분들 집 구하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생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 뉴스 보시면 전세 사기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오죠. 전세금 몇 천만 원, 심하면 몇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중개업자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전수칙 10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각 단계별로 꼭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가족들과 꼭 공유하세요. 먼저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의심하는 눈이 생겨요. 첫 번째 유형은 집주인 명의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예요.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등기해 놓고 전세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담보대출이나 근저당이 잔뜩 걸려있는 집을 전세로 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인데 은행 대출이 2억 5천만 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2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가고 전세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미성년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예요. 집주인이 빚이 많으니까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이 제한되니까 도망가기 쉬운 거죠. 네 번째는 가짜 등기 서류나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요즘은 위조 기술이 좋아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가입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예요. 보증 가입했다고 거짓말하거나 가짜 보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을 알고 계시면 의심스러운 상황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확인하고 예방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약 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에요. 한 가지라도 건너뛰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으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권리는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발급 비용도 700원 정도로 저렴해요. 직접 등기소에 가셔도 되고요. 등기부등본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갑구를 보세요.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이 이름과 집주인이 제시한 신분증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을구를 보세요.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와 있어요. 근저당이 있다는 건 은행 대출이 있다는 뜻이에요.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2억 5천만 원 있으면 위험해요. 전세금을 2억 받으면 집값에서 대출을 빼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어도 위험해요. 이건 집주인이 빚이 있어서 채권자가 집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두 번째, 소유자 신원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세요. 사진이랑 얼굴이 같은지, 생년월일이랑 주소가 등기부등본이랑 같은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확인서도 요구하세요.
이건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거라서 신원 확인이 확실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친인척이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해야 해요. 친구라서 괜찮다, 가족이라서 믿어도 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대리인이 나오면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벽에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이걸 확인하세요. 사진이랑 이름, 등록번호를 보시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짜 중개업자들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고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해요. 네 번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입했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실제 보증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보증서에는 증서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은 못한다, 보증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이건 위험 신호예요. 다섯 번째, 집 상태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집을 여러 번 방문해 보세요.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세요. 이웃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요? 이 집에 무슨 문제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지금은 비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예요.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표준전세계약서를 사용하고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시청, 구청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전세금 액수, 지급일, 잔금 지급 방법, 전세권 설정 여부, 반환기한, 중도해지 조건, 특약사항 등이요. 특약사항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집에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을 넣으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특약사항이 증거가 돼요. 일곱 번째,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이걸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정말 중요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을 등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좀 들지만 우선변제권이 더 강력해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은 안 된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의심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입금 방식을 조심하세요. 전세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면 안 돼요. 계좌 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통장 사본을 보거나 집주인 신분증과 대조해 보세요. 안전하게 하려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이체하세요. 보증서를 받고 나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지 마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시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계약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아홉 번째,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계약서 원본, 통장 이체 내역, 보증보험 증서 이런 서류들을 전부 파일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입주하기 전에 집 내부 사진을 찍어두세요.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모두 다 찍으세요.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도 찍어두세요.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문제로 다툴 수 있거든요. 10번째, 전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체크하세요. 전세가 2년이면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집주인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생겼다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왜 대출을 받으셨어요? 전세금 돌려주는데 문제 없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명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돈이 좀 어려워서 조금 늦게 줄 수 있나 이런 말을 하면 즉시 의심하세요. 위험 신호예요.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셨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면 즉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첫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형사과에 가셔서 사기 피의 사실을 접수하세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시고요. 둘째,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세요.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거예요. 셋째,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줘요. 넷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예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다섯째, 가압류 같은 긴급 조치를 고려하세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자주 발생하는 사례별로 대응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례 하나, 집주인이 바쁘니까 나중에 등기부등본 보여주겠다고 할 때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사례 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절대 못한다고 할 때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왜 못하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보증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사례 셋, 집주인이 미성년자 명의라고 밝힐 때 부모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빙을 요구하세요. 왜 미성년자 명의인지 물어보세요.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5가지를 반드시 지키세요.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누군지, 대출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소유자 실명 확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로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보증 가입 확인. 전세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세요. 넷째,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확보. 우선 변제권을 꼭 확보하세요. 다섯째, 안전한 입금 방식. 본인 계좌로 이체 내역 남기세요. 여러분, 전세 사기는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건너뛰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한 장 떼는데 5분, 확정일자 받는데 10분이면 돼요.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줘요. 자녀분들이 전세 알아보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손주들이 독립하면서 집 구할 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주변에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부끄럽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당당하게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계약하세요. 백세생활백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이나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생활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